가해자인 중대장은 집에 갔고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사망 훈련병 기사에서 햄이 손가락이 등장했어.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자. 5월 31일에 나온 기사야.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혐의자를 조사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네. 그리고 심리상담 논란이 있었던 중대장은 조사가 아니라 연가를 내고 집으로 갔다고 해. 경찰은 군기 상황을 지켜봤던 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루에 4명에서 6명 그 이상의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참고인은 누구일까? 바로 사망한 훈련병 옆에 있었던 동료 훈련병들이야. 동료 훈련병 5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낮부터 시작된 참고인 조사는 밤 늦게까지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해보면 가해자는 연가를 쓰고 집에 갔고 피해를 받은 훈련병들은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그 중대장은 사고가 난 이후에 장례식도 가지 않고 연결식도 가지 않고 집에만 계속 처박혀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연결식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새상병 특검법 부결 후 어퍼컷 날리는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어. 물론 회식할 수도 있지. 근데 하필 이날에? 그리고 유사하게 군인이 죽은 사건인데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해. 매일경제 권선미 기자가 본인의 SNS에 올린 사진이야. 처음에 권선미 기자는 중대장에 대한 멘토 배정 및 심리 상태 관리가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문의를 했어. 육군에서는 해당 인원이 심리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신상관리 차원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답변했지. 그리고 사고 예방 및 신상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멘토를 배정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권선미 기자가 추가로 질문을 하니까 그냥 잠수를 타버린 것 같아. 이 기자님이 연락을 한 사람은 서우석 육군 공복과장으로 추정돼. 육군에서 기자회견 등의 사건 등이 있으면 이분이 담당을 하거든. 그런데 이 공복과장에 따르면은 5월 29일까지도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멘토 배정을 인정했어. 그런데 5월 31일 기사에는 갑자기 중대장이 귀향하는 과정에서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멘토 지정과 심리 상담 지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어.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언론에 대한 대응이 갑자기 바뀐 건지 말이 바뀐 것에 대한 정확한 육군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중대장에 관련돼서 알려진 것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닫고 페이스북에 올려진 사진들을 삭제하는 것이거든. 나는 해당 중대장이 온 오프라인에서 증거인멸을 나선 것은 아니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중대장이 평소에 온라인에서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 해. 여태까지 다른 살인사건에서는 수사처가 커뮤니티 기록, 즐겨온 만화, 애니, 게임 등까지 수사하고 언론에 공개했거든. 근데 이번 사건은 더더욱 물리적 증거를 찾기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이 중대장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 군에 대한 원한이나 심리 문제 등이 표출된 범죄가 아닌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집에서 며칠 이미 있었으니 이미 이 증거들은 다 인멸되었겠지? 이 와중에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햄이 손가락 모양이 등장했어. 이 손가락 모양은 남성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손가락 모양이야. 하필 사람이 죽은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하하는 손가락 모양을 써야 할까? SBS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부분만 삭제를 했어. 이것을 그린 일러스트레이터와 그리고 이를 확인한 책임자들까지 모두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훈련병이 체력이 약해서 죽은 것 아니냐 라는 말이 가끔 있거든. 난 정말 미친 소리라 생각해. 고성균 예비역 육군 소장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이야.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간부의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책임하게 과거 기준으로 해서 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나약하게 그게 뭐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라며 강하게 비판했지. 참고로 이 고성균 예비역 육군 소장은 육군훈련소장, 육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하며 군 교육 관련해서는 상당한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해. 솔직히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사람들 중에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 있어?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살인죄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하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훈련병이 죽기를 바라고 얼차려를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실치사와 관련된 가혹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조덕재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실무상 인정되기는 거의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으로 직권남용 가혹행위죄가 인정될 것 같은 사항이라고 말했지. 정말 안타까워. 그래서 오늘의 결론, 왜 이러는 걸까요? 모두가 답을 알고 있지 않아?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